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2024년이 끝나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배당 투자자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국내 고배당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은 모두 2024년 이사회 결의 이후로 변경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조금 더 기다려야 해서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배당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서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은 국내 증권회사 중에서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느 때와 다르게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한 것이니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3년에 배당금을 한 차례 지급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4년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평균 배당 수익률이 낮은 모습이고 배당 성장도 높지 않은 기업입니다. 다른 증권회사에 비해 미래에셋증권 보통주는 매력적이지 않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 우선주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3년과 2022년에 배당금 삭감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고 배당 성장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부터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NH투자증권은 우선주가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도 최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차례 배당금 삭감을 보인 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꾸준하게 배당 성향도 35%를 넘기고 있고 평균 배당 수익률도 4%를 넘기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도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차례 배당금 삭감을 보였으나 배당 성장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3%대로 낮아 보이지만 그만큼 주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쉽다고 평가되지만 반대로 배당 성향을 상향시킬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도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삭감을 보인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매우 큰 기업이지만 매우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증권 보통주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선주는 10%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인 적도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은 2014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큰 폭으로 배당금 삭감을 보인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배당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증권회사지만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배당금이 상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배당 성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영증권은 배당금을 매년 7월에 지급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어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째는 부국증권입니다. 부국증권도 신영증권과 마찬가지로 유명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금을 동결하면서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22년부터 1,500원을 지급하면서 앞으로도 1,500원을 오랜 기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2014년부터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배당주라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9번째는 현대차증권입니다. 현대차증권은 2013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만 2014년부터는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2년 연속 배당금 삭감을 보이면서 아쉬운 모습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기업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뜬금없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은 망설일 필요가 있으나 이미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평균 단가를 낮춘 후 배당금 수령을 지속해 나가기에는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10번째는 한양증권입니다. 한양증권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온 증권회사입니다.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배당금이 증가하는 흐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고 배당 성장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KCGI에 인수가 되면서 과거에 보여왔던 주주환원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당분간은 망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유화증권입니다. 유화증권은 매우 생소한 증권회사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입니다. 배당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심한 편이고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앞으로도 장기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기업입니다.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배당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증권회사들 외에도 많은 증권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인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많은 증권회사들이 있지만 배당 변동성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기업 가치재고 공시를 발표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LS증권은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도 2017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하지 않은 증권회사들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고 있지만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당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공시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공시 확인만 잘 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실 수 있으니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내 고배당 증권회사들에 대한 간단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